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교육 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정사라 교육정책 팀장 배석했습니다. 곽창숙 평생학습 팀장 배석했습니다. 허희경 미래교육지원센터 팀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 팀장 배석했습니다. 교육 청소년과 총 예산은 276억 5,28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9,33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조 공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초등 1인 1 예체능 지원 등의 사업에 40억 5,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조 인재양성 특화 사업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등 13개 사업비 12억 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조 무상급식 및 교복 지원 사업으로 46억 3,2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조 경기도 대한교육기관 등의 학생 교복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응으로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4억 4,62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조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운영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조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조 유치원생 지원으로 유치원 입학축하금 5,500만원, 외국인 유아 유치원 유아학비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조 학교시설 개선, 자체 대응으로 초중고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비대 사용료 1억 515만 6천원을, 대응지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용머리초 도서실 환경개선 등 12건에 11억 3,242만 1천원을, 자체사업은 계산초 등 나무쉼터 환경개선 공사 등 12건에 4억 1,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조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사업으로 사업비를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조 공도 초중 통합학교 신설 사업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필요한 6억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조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조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으로 미래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워크숍 운영비 등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조 세계언어센터 운영으로 세계언어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간위탁금으로 13억 3,09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조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조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으로 학교별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억 9,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조 진로진학 멘토스쿨로 주요 대학 입시 컨설팅, 입시 설명회, 진로 박람회, 대학 탐방 등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조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조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 사업으로 내구장 역사문화 체험 등 3개 사업 운영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조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으로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 운영을 위해 18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조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토론 수업 및 토론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조 지역
균형 발전 교육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동북권 11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학교 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으로 학교 안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체험 및 돌봄 시설을 구축하고 배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조 안성맞춤 어울린 교육 지원으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조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을에서 발굴된 양성된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협력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조 생명안전 나눠지킴이 교육사업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응 지원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조 안성맞춤 이름학교 지원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조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고3 힐링 페스티벌 등 7,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조 평생학습 저변 확대로 평생학습 강좌 운영 및 우수불행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4,31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평생교육협의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평생학습관장 활동비 등 7,18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조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으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조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통합 운영으로 1,8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조 평생학습관 청사 관리로 1억 9,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조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름 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3,1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조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조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9,0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조 신압으로 배움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조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은 평생학습 선진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조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조 안성맞춤 평생교육 이유권 발급 사업으로 3억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조 청소년 관리 및 보호 육성으로 2억 5,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조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으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3억 7,33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조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조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2,44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조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1억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7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2억 4,39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8,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8,26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4,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조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으로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으로 8,53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조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2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자체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2,32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조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억 9,29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조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으로 10억 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1,6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조 청년정책 추진으로 8,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조 청년 월세 지원으로 3억 2,20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조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국공 체험활동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조 청년문화공간 운영으로 1억 8,22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조 안성시 청년 직장인 워크숍으로 1,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조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로 4억 1,55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조 진로진학 지원 전담인력 운영으로 5,27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조 평생학습관 전문위원 인건비로 5,88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조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인력 운영으로 1억 6,90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조 청년정책 전문인력 운영으로 9,79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96조부터 498조까지 기본경비와 부서운영 경비로 부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출장료비 등 기본경비 4,300만 6천 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배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341페이지에 경기도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의 교복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예산이 900 잡혀 있고 이번엔 450이 잡혀 있거든요. 저번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지금 투자 성과 목표에 보시면 대안학교 중고 및 타지역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2명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이 과장님. 설명드릴게요. 네. 설명할까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예, 그 실적에 보시면 올해 2명 지원된 거 맞고요. 이제 국가에서 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한교육기관은 공교육이 외다 보니까 지원이 안 돼서 도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교육기관 학생하고 다른 시도를 간 학생한테 교복비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안성에 거주하지만 다른 시도 학교 갔을 때도 주는 거지만 다른 시도도 웬만한 시도에서 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원할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450만 원 안에서 지금 교복 구입비를 드리는 건가요? 네,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이고요. 예, 금액은 이제 내년도 또 실적 보면서 예,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는 2022년도에 지원 사항인 거고 네, 이건 23년도에는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450을 해놓으신 거는 30만 원씩 하면
예,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이고요. 15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신 건가요? 네, 이건 이제 도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고 네. 내년에 실적 봐서 예산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15명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345페이지에 안성시민 장학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운영 및 지원인데요. 요 안성시민 장학회에 한 7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저기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범교육 혁신 사업이 있는데 요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4개 분과가 있고요. 그 총 혁신위원회 그 분과 워크숍도 있고 그 분과에서 이제 과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은 저희가 그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그 시책 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럼 범교육 혁신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좀 그 분과별 4개 분과가 있는데요. 거기 특성에 맞게 뭐 예체능 분과에는 예체능을 뭐 전공하셨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시민분들, 그 다음에 마을교육은 마을교육 지도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5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384페이지에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세상을 함께 사는 민주시민 양성해가지고 요번에 예산액이 총 4천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한 2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게 왜 올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설명.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실까요? 과장님이요? 세계 시민교육은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이나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학교로 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 내용인가요? 네, 학교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강사 비용하고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강사하고 강사비, 교재비 지원입니다. 아, 그럼 강사님하고 교재비는 학교에서 그러면 예, 선택을 저희가 해서 파견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그 문화 다양성은 이제 결혼 이민자로 그 교육된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강사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에서는 요거를 신청을 한 몇 개 학교가 이거를 신청을 하는지 전년도에 했었던 내용이 전년도는 초등학교 총 60학급에 160차시를 실시했습니다. 그 385쪽의 실적은 네네. 표기해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60학급이라는 소리는 학교가 이제 여러 군데서 다 예, 신청을 그렇습니다. 하면 학년별로 다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학생들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 생기부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교 갈 때 쓰는 거라 그거는 아니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구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잡아놓으신 게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398페이지에 6,400이 잡혀있는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안성맞춤 아카데미가 어떤 수업을 하는 거고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가 1년에 그 안성 관내 또 이제 공도 지역, 서안성 지역, 동안성 지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뭐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뭐 다양한 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성, 서안성 그리고 관내에서 10회 정도 그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 기업체 등에도 조사를 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체나 기업체에도 요청이 특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강사를 파견해 주시는 형태인가요? 네, 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 30인 이상 기업이나 단체에서 요청을 하시면 예,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400페이지에 보면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통합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게 뭔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같은데. 예. 그-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저기 양성 시민분들이 회원이 한 17,000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기 보면은 뭐 온라인으로 특강도 들을 수 있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그 일반 수업도 거기 다 교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비용 없이 회원 가입하면은 들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료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경기도민 온라인 평생학습을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지식이라고 있어요. 지식. 지식, 예. 지식이라고 예. 아, GSEEK 예. 이렇게 지식이라고 온라인에다 치고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그 교육을 수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성시민 그럼 이건 수강료에 대한 무료인가요? 부담분 17,000명이에요. 안성분들 회원이 지금 17,000명 가입돼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신압으로 대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요 내용의 사업 계획서 좀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427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인데요. 요거는 지금 저소득 밀집 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 아이들한테 학습 공간 제공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한마음 복지관에 있습니다. 한마음 복지관. 한마음복지관이 예. 어디 있는 거죠? 여기 봉남동이에요. 봉남동. 아.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1,600만 원에서 이제 3,2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인건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건비 자연 상승분하고요. 그 에어컨이 그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정형 에어컨 2대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설비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요거에 대한 내역서 좀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복지사각시대에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을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 이제 되게 여러 개로 있나 봐요. 올해 2022년에 이제 9명이 37건을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네,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설명서에 나열된 대로 생활지원, 건강지원, 뭐 상담, 법률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전체 위기 청소년은 아니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돼야 되고요. 학업 지원, 법률 상담 지원 등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럼 소득 기준에 맞는 해당되는 아이들을 네. 그럼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보통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신청 뭐 학생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신청이 될 수도 있지만 소득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는 그 사유가 돼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대부분 지금 국민기초 수급자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책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기존에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중복을 피하고 나머지를 지원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한다고요? 여기서도 신청이 들어오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에게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보다 올해가 이제 2배 정도가 올랐어요. 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크게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기초 수급자라고 하면 생계 지원은 받지만 예를 들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부모의 학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복지 지원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한 겁니다. 네. 안성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학교 밖 지원 센터에 등록된 학생은 한 330여 명 됩니다. 그럼 330여 명 가운데서 지금 저번에는 이제 9명에 37건을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9명이 이제 중복 지원이 돼서 이제 37건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330명에 9명이면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관에 어디에 위탁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정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뭐 플랜카드를 하셔도 좋고 요즘에 이제 길거리에도 이제 시청용 게시대가 있으니까요. 좀 정보를 좀 많이 거리로 많이 좀 걸어 주셔야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센터로 들어가거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456페이지에도 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에 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은 국비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의 그 생리용품은 경기도에서 만든 사업으로 보편적 복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45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걸로 다 하시고 그게 우선 그걸로 우선해서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도비가 들어가 있는 이걸 네, 쓴다는 보편 거죠? 복지입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호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에 이 홈스테이 참가자 선발 심사 운영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인재 특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재 양성 특화 사업이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선발되는 구체적인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전교 5% 이내, 네. 그다음에 학업 성적 20% 이내. 네.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어 인터뷰는 당연히 영어는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과학 캠프, 체험 교실, K-팝 뭐 이런 거는 이게 별도로 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 심사위원이 그냥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시에서 학생들 방학 때 네. 그 집에서만 있고 막 그러니까 좀 활동도 좀 도움을 주고자 네. 동아 방송대에 위탁해갖고 지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K-팝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리고 소유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 4, 50명 정도 방학 때 선발해서 거기다 위탁해서 그 K-팝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자기 여기 다 그런 게 있어요. 학예 방학 때 체험 스킨 스쿠버, 동계에는 스키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학교로 이제 신청을?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 개인들도 신청을 하고 학생들이 별도로 선발 규정은 없고요. 그냥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쵸. 초등학교 몇 학년 하면 거기에 들어오면 되게 이제 선착순이 많고 선착순. 예, 다른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분들은 좀 가급적 반영을 합니다. 수급자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3페이지에 국제화협의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자협의 이건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예, 2명이 가는 겁니다. 이건 어디? 미국 브레아시입니다. 브레아시. 브레아시 가는데 2천만 원? 몇 네. 분이 가시는 거예요? 2명이 갑니다. 두 명? 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체재비가 좀 들어갑니다. 거기가. 요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그 밑에 국외 경상 이전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아이들 30명? 30명에 대한 저기 프로그램비랑 체재비랑 학교에서 네. 배우는 비용 이런 거 일체. 요거 5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예, 충분합니다. 예. 예. 올해도 한 450만 원 정도. 한 명당 5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돼 있는데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이게 8억 5,200 그다음에 영재학급 지원 2,500 안성형 혁신학교 지원 3,000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그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은요. 그 안성시 전체 초중고 58개교가 있는데 학교에 맞는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학급당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영재학급 지원 사업은 그 해마다 교육청에서 선정된 영재학급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한 현재로서는 4개교에 5학급 정도 되고요. 그 영재학급에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그 안성형 혁신학교는 그 저희가 학교 전체의 공모 사업으로 내보냈었고 그 안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 교육 모델을 개발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한번 선정이 되면 총 3억 6천만 원이 지원되고요. 첫 해에는 이제 환경이나 그 교실 구성 그 사업비로 3억이 지원되고 그 다음 연도에 3천, 그 후년도에 3천만 원 해서 그렇게 3억 6천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 요거 영재학급하고 요거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 선정되고 이런 거 네. 있죠. 네. 그거 관련돼서 요거 상세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최우섭 의원 잠깐만요. 지금 눈이 와서 방송 상태가 안 좋대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 중에 사립유치원 식기 소독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1억 8천이에요? 이건 뭐죠? 예.
현재 그 유치원에 그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그 유치원에서 식기 제공이 안 되고요. 빈 도시락을 가져가서 거기에 그 급식을 하고 다시 빈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가서 저녁에 부모가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위생에 안 좋고 또 음식이 그 자녀 음식이 말라 비틀어져서 세척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 그 소독 업체에서 식기 그 식판도 제공하고 매일매일 수거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내년에 신규로 계획했습니다. 이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사립 유치원이 지금 관내 11개소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다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명? 네. 그래요? 이거 혹시 이게 뭐 자료도 안 남아 있을 테고 이거 신규 사업이죠? 그 참고로 올해부터 그 가족요성과의 어린이집에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네, 성과가 좋기 때문에 네. 네, 유치원에도 유치원에서 확산했습니다. 확산하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그 5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 관련돼서 이게 대응 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뭐 자체 사업하고 대응 사업하고 이렇게 나눠 놓는 거는 뭐죠? 이게 뭐 기준 있어요? 아니면 뭐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기준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40% 대응을 하고요. 자체 사업은 5천만 원 미만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천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자체는 혹시 뭐 공사하는 거 우리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네, 이제 사전 신청 받았을 때 현장 조사해서 필요할 때 이제 확정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학교로 보조금 교부 주고 그 공사는 이제 학교에서 계약해서 하고 저희가 잘 완료됐나 확인하고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범교육 혁신위원회 아까 우리 이관실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요게 예전에 어떤 기구였었죠? 이게 바뀐 거죠? 옛날에 그 교육발전 협의체가 있다가요. 예. 그 조례 폐지하고 범교육 혁신위원회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전환이 예.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50명 정도 여기 하신다고 했죠? 예. 이게 위원들은 임기가 있나요? 임계 있습니다. 예. 임기 있어요? 예. 이게 뭐 지금 보면 뭐 말들도 좀 많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뭐 특정 있는 하여튼 뭐 이게 정권 바뀌면 뭐 그쪽에 있는 부모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쭉 다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게 좀 학교 운영만큼은 좀 이런 것들이 좀 중립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요거는 몽실학교 내에 있는 건가요? 예, 학교 내에 있고요. 저희 직원들 4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팀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예, 건가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청도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업무 협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걸 좀 한번 저희도 좀 가서 보긴 봐야 되는데 아직 뭐 시간이 없어서 저희도 예, 언제 한번 모시고 한번 나가서 확인을 좀 못 보겠습니다. 해봤는데요. 예, 네. 그리고 진로 체험 지원센터도 저기 있는 거가 이거는 어디 있어요? 거기 몽실학교에 몽실학 같이 있어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에 같이 있습니다. 뭐 시간 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우리 11페이지에 행사 운영비 중에 체험교육이죠.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그 밑에 있는 거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 안성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 이거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저는 이제 그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뭐 나중에 관련된 그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것들 다 행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요거는 각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하면 뭐 그 성과나 뭐 이런 거 보고 하는 자료들이 다 있나요? 학교에서 진행하고 나서 들어옵니다. 그 보고서가. 예. 보고서 들어와요. 예, 예. 예.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12페이지에 우리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요거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장님 답변 드릴게요. 12페이지. 그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초등학교에 그 전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비가 늘어 예, 생활체육 지도사, 그러니까 학교 체육 선생님은 이제 보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그 종목에 전문 자격을 가진 생활체육 지도사를 그 배치해주고 거기에 그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이거는 그럼 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결국 프로그램비가 증액된 강사비가 건가요? 늘어난 거죠. 강사비? 예. 예. 신청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파견 강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권 학교 요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여기 보면 저 설명서에 드론, 영상 편집, 3D, 모니 뭐죠 이게? 하여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프로그램 좀 하면 요것도 뭐 별도로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다 하시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하고요. 나중에 그 정산 보고할 때 네. 관련 자료 요것도 들어옵니다. 똑같습니까? 예. 예, 요것도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교사 프로그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제가 평생학습관 지금 이전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전해서 건립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저희 준공 예정일이 2024년 10월입니다. 24년도 10월입니다. 건물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 준공 예정일이고 그걸 들어가려면 좀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도 2025년도부터 이제 운영이 들어가는 거죠. 운영이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시설이 이제 옮겨지기로 했으면 그쪽 그 시설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뭐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시설은 나중에 그 장애인 회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같이 할 거라 보수하면은 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 있어라 예, 예. 그거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아니 근데 거기다가 돈을 또 들여서 뭐 임시주차장 정비공사가 이게 시급한 건가요? 그 평생학습관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이제 빈 토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임대료도 그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름에 6,600? 우기시에 네.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네.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잡석 같은 걸 깔아서 그 물 고이는 부분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 1,500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간판 설치, 뭐 이거 얼마 이제 남지도 않았는데 또 간판을 여기다가 또 체육 평생학교원 채널 간판? 이건 뭐죠? 채널 간판은? 채널 간판은 이제 입체 간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옮길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보상금 관련돼서 기타 보상금의 19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강사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보상금 강사 수당이 좀 많이 늘었네요. 4,600? 예, 프로그램 수가 늘어서 좀 증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좀 제가 좀 뭐 싫은 소리를 좀 한번 또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그 조례안이 부결된 지가 얼마 됐다고 이게 또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건 이건 또 이게 참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감해달라고 별도로 아니 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그때 그 수정돼서 올리기 전에 그 자료 안에도 그게 나와 있길래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 똑같은 그 전에 삭감됐던 그 평생 이용권이 그 금액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금액만 빼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뭐 이거는 그냥 뭐 뭐라고요? 축에는 그냥 올리는 거라고?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의회에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따로 이게 의회에다가 그 협의나 이런 것들도 진행 안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 그리고 심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답답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협의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네, 뭐 정천식 위원장님 명의로 일단 보도자료를 내서 앞으로도 시의회하고 협의 안 된 것들은 상정 안 하는 걸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그러기 전에 저는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님.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공교육 지원 사업에서요. 그 학생들 아침 간식 지원하는 액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뭐 지원하는 건가요? 안성 뭐 쌀로 만든 간편식으로 해서요. 조리는 아니고
아침에 이제 학교로 직접 배달하든지 아직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 아침 못 먹고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 제공하는 겁니다. 아, 조리하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안성쌀 같은 간식이요? 예, 안선 농수산물로 만든 그런 간식 그럼 뭐 떡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여기 주는 학교들 선정은 왜 주는 학교들은 주고 안 주는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았는데 좀 선생님들이 약간 좀 과외일이라 지금 지향해서 일단 저희가 6개 학교 지금 선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선생님들이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본인 업무 외에 또 아침에 이게 급식실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꺼려해서 저희가 몇 개 학교, 6개 학교 정도 좀 해서 지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네네. 어쨌든 하시고 나서 아이들 반응이나 이런 거 잘 살펴서 좋으면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358페이지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있는데요. 이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이 있을 경우에 이자 전액 지원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이자 받으려고 그래도 신청서 같은 거 쓰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 공고 내서 상하반기 각 이제 신청 받고 있고요. 그 개인이 신청하시면 장학재단에 이 학생이 대출을 받았고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 그 이자분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공고도 내고 네. 실제 학생이 대출받은 학생이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야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작년도 상반기에 37명 237만 원 이자 지원하신 거죠. 이걸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6만 얼마밖에 안 돼요. 실제 수준이 그런 건가? 이자 지원하는 게. 2%라 적어요. 네, 2% 내외입니다. 2% 그 못 미칠 때도 있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청년층이 취약계층이 된다는 그런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20대 초반의 나이 또래에서는 거의 뭐 자본력이나 이런 게 없고 취업도 어렵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청년들 위주의 교육 복지 제도들이 많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대학생 등록금 발생 이자 지원도 좋은데 이 신청한다는 가정들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없앨 수 있는 신청은 없애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장학재단에서 안성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이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시에서 파악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공공기관이든 사설기관이든 개인 정보에 관한 거는 저희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같은 걸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는 거죠. 무상급식, 무상교복 같은 거는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건, 신청은 해야지 다. 신청서는 또 따로 개인이 다 써야 꼭 된다. 신청해야 된다고 그런 주의보다도 네. 신청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모든 게 기본적인 게 개인정보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급식, 무상교복도 그러면 신청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가장 그런 말씀. 그 무상급식비나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 명단 해서 그 이제 인원수하고 금액을 산정하시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교육청 통해서 요청 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학교로 교육경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신청 과정 자체를 최대한 간략화하고 이 공모까지 해서 6만 얼마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88페이지요. 초등학교 3학년 생존 수영 대응 지원 사업 요번에 코로나로 못했던 4학년까지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생명안전 그 생존 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이 의무 교육이고요. 네네.
올해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학년을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감액된 거는 저희가 뭐 학생 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요. 그 이제 학년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반영한 거고, 만약에 뭐 또 인원 산정에 뭐 약간 문제가 있든 전입생이 있어서 모자르면 그거는 또 그 교육청하고 해서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아, 작년에는 3학년만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기본 의무 교육이 3학년이 대상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서 예산이 예. 이 정도. 3학년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경우에 4학년이 돼도 4학년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해도 이렇게 네, 예산이 네. 적게 들어갈 수 네.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질의하셨고 이것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그 412페이지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그 우리 몇 군데나 이런 학습 공간 제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공간은 올해 신규로 11개소 지정됐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 51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아, 누적으로 지정돼 있다는 건 그 다 쓰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1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 이제 지정이 된 숫자가 있고, 이제 올해 또 신규로 더 추가 지정이 된 곳이 있고, 네네. 최종 51개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저희 시민분 여러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률이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81페이지에 청년 직장인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대상이나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이런 거 좀 설명, 계획, 원래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네, 내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고요. 네네. 그 장소를 저희 용설리에 다목적 야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목적 야영장이 이제 올해로 운영된 지 5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내보다 관내자 이용객이 더 많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다목적 야영장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도 구상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난번에 가을에 한 청소년 캠프를 했고요. 네네. 내년에는 그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네네. 그 캠프를, 그러니까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목적 야영장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 관내 기관 간 그 업무 협조 활성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걸 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직장 청년의 그 시정 참여 활성화 이런 방안으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목적 야영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요. 예. 그러면 일반 직장인 120명, 일반 직장인을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 청년, 39세 이하의 청년을 모집을 해서 같이 워크숍을 일회성으로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청소년 그 캠프 했고, 청소년과 청년을 경연제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연제로요? 네. 청소년 그 워크숍 한 건 알고 있는데, 청소년은 당연히 뭐 경연이 아니라 매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참여 인원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일반 젊은 요즘 청년층에서 서로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돼서 이런 모르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참여가 이제 청년의 참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내 그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도 좀 모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해 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그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이제 그 중심이 돼서 그 센터가 돼서 여러 가지 청년 새로운 정책들, 복지 정책들 발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일인데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좀 더 그것들이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계획만 하지 않고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337페이지 인재양성 특화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행사 운영비에 K-팝 꿈나무 체험교육 과학캠프 창의과학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거 다 한경대 위탁인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캠프인데 네네. 그 한경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한경대 위탁인가요? 네, 동아방송대도 있고요. 아, 동아방송대도 있고. K-팝은 네, 동아방송대. 예. K-팝은 동아방송대고 나머지는 한경대인가요? 한경대학교에 그 체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럼 이거는 위탁금, 민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위탁이 아니라? 그 대학교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대학교에 저희가 중고등학교처럼 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는 줄 수 없고요. 네.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세웠고 산학협력단에 위탁 용역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산학협력단에 위탁 용역을 준 것이고요. 일단 궁금한 게 인솔자, 홈스테이 인솔자 여비는 2명인데 2천만 원이잖아요. 1인당 1,000만 원인데 학생들은 인당 500만 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학생들은 거기 프로그램비고요.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항공료, 학생들 항공료 네, 자부담이에요. 네,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제 시에서 항공료까지 부담을 해주고 학생들은 이제 항공료는 자부담, 프로그램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 그러면 네. 항공료 빼고 프로그램 그 안에서 체재비 같은 것들이 500만 원이고 예, 그 저소득층 몇 명 저기 지원하는 건가요? 한 명 잡아놨는데 한 명. 이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사실. 한 명도 저번에 불용됐던 거죠. 저희가 혹시 들어올 거 예상하고 네네. 잡아놓는데 이제 신청자가 없는 거죠. 들어올 거 예상하고 잡아놓은 액수가 몇 명분 잡아놓으신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예. 잡아놓으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선발 방법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교육의 공공성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계층 사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영어를 잘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특화시켜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저는 훨씬 더 공공의 영역에서 더 중점을 둬야 되는 지점이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전체 운영에 있어서 행사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 선발할 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아이들 영어를 조금 더 사실은 요즘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의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지점에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더 참여율이 높을 수 있게끔 사실 실링을 만들어줬는데도 저소득층 참여가 없다는 건 참여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제도를 좀 마련해서 몇 %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 준다. 사실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는 것들이 아이들 클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 수 중위층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식을 그렇게 보냈었고, 근데 저소득층에서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이건 너무 좋은 거라서 그런 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제도를 좀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전체에 그 선발 심사 및 운영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심사를 하셨을 텐데 그 심사 관련된 자료 실제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뭐 수정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행사 운영에서 참여 학생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제가 열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요즘은 공정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지원 사업 335쪽입니다. 거기 편성 목표를 보면은 찾아가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에 4,900만 원, 그리고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 지원에 2천만 원, 이렇게, 그리고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에 이제 2억, 거기에 5,0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지원에 2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예산들 중에서 그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수업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네,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혹시 그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 지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여기 쭉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혹시라도 그 발달장애 그 장애 학생을 위해서, 왜냐면 이제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발달장애인 중에 이제 물론 유치원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중간 부분에 이제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이라는 사업이 이제 그 장애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그 유초등학교에 지정된 학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에 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 네. 선생님, 네, 지도교사. 네, 네. 네. 그러면은 페이지 바로 337쪽입니다. 인재 양성 특화 사업. 여기를 보면은 이제 다방면으로 청소년 홈스테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 과학 교실도 있고 생명과학 체험 교실도 있고 체험 교육도 있고 계절 테마 체험 교육도 있고. 그런데 인재 양성 특화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특출난 좀 재능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을 조금 더 그 가정에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다 전격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냥 막 이렇게 기회를 준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우선 이미 두드러져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우리 안성에 그 주산 암기 그 영재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대회도 휩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요즘은 암산이 좀
더디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이 주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산하고 부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보다 보면 주산하고 점점 멀어지고 계산기 뭐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데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안성에서 지금 이제 그 모 학원에서 그 주산 그 암기 이제 학원에서 전국에서 휩쓸었습니다. 그래갖고 세계 대회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좀 더 발탁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그 중간에 꿈을 접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재 양성 특화 사업에 특화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 분야에 잘하는 것을 배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좀 보니까 여기 없습니다. 그 주산, 암기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거 우리 교육 청소년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더니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없지만 여기에 뭐 주산, 뭐 이런 암산, 뭐 이런 거는 없지만 혹시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그 338쪽에 이제 그 산출 근거 박스 안에 이제 하단부에요. 네, 안성맞춤 우수교육 사업이 있고 네, 영재학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방 짜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사업 저희가 그 사업계획 내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특화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좀 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 넣을 수는 있고 네. 지금은 아직은 없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넣을 수 있다면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넣을 수 있다면 그 사실적으로 보면은 주산이라든지 그런 암기에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디지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암기 쪽에 저희가 많이 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성 그것도 경기도에서 안성에 있는 그 학생들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크게 칭찬하고 그거야말로 인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이제 가정 형편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보다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네, 꿈을 좀 키워 나가서 오히려 세계까지도 나가서 오히려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 이제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보니까 연령이 좀 높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디서든지 나를 불러준다면 저기 재능 기부 하시겠다고 그 강사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재능 기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그 부분에 지금 넣을 수 있으시다면 좀 그렇게 해서 인재를 우리가 육성해서 네, 정말 우리 안성도 알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회하는 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꼭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이죠. 국립이 아닌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립유치원 총 나가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좀 많이 높은데요. 전년도는 3,90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사립교육 교재 지원 1,560만 원,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 2,3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1억 8천을 식기소독비 지원으로 넣으셨습니다. 보니까 원화 1인당 이용료 10,000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렌탈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렌탈이 아니고요. 그 나라옷이라고 네. 식기세척 어린이집에 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세척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척을 그 네. 업체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닦고 다음날 아침에 갖다 주고 그렇게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해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유치원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보통 식기소독기를 하나 아예 마련해주면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번이 아니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 매년 업체에다가. 그렇죠. 그죠? 그 업체 예. 그러면 식기소독기를 비치해줬을 때는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막 쪄든 것들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또 집에 가져서 닦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위생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청결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이 닦아오는 게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집에 아니, 가서? 이게 다 여러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깨끗하게 자녀가 먹는 거에 신경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이제 그 위생상의 문제는 좀 전에 이제 보고 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 만약에 식기세척기를 사주게 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그 조리사들은 조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비치하게 되면 그걸 또 세척하기 위한 뭐 인건비를 추가해 주든지 또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조리사는 조리만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릇은 다 누가 설거지를 하나? 그러니까 조리에 사용되는 그 그릇만 세척을 하시고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는 도시락은 아침에 집에서 빈 도시락을 가져가서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빈 도시락을 집에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위생적이기도 그러면 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은 아이의 도시락하고 그 수저 쓰는 포크 네. 그 전체를 가져갔다가 세척해서 갖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 용역 업체에서 식기하고 수저를 이제 다 세척해서 아침에 갖다 주면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을 하고 다시 내놓으면 그 빈 식기를 다시 가져가서 소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는 그러면은 집에 가져가고 가져올 때는 내 그릇을 내가 쓰는 거 아닙니까? 내 도시락, 그다음에 내 수저.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서 일단 세척을 해오면은 네 거 내 거가 아니고 그냥 공통으로 쓰는 그릇을 구비해 놓고 그 도시락 그 식기하고 이 수저 세트를 공통으로 구비해 놓고 그거를 세척해서 도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식판입니다. 식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안성맞춤 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체육 교육 지원에 보시면 내고장 역사 문화 체험에 5천만 원,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에 4천만 원. 이제 학교 텃밭 가꾸기 운영은 이제 각 학교에서 있는 텃밭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고장 역사 문화 체험,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 이 두 개는 일회성 아니고 이렇게 1년 동안 몇 번 이렇게 몇 회 1월부터 12월이라고 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제 계획 수립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했을 텐데 한 몇 회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요거 답변 그, 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안성맞춤 내구장 역사 체험하고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네. 학교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회차보다 이제 총 3,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3,500명은 나와 있어서 아, 예. 제가 투자 성과 목표로 이거를 봐서 알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몇 회 정도 운영을 아니 한 번에 학생이 300명씩 들어오면 10번만 해도 3,500명 나오죠. 이거를 얼마나 내실 있게 몇 회를 운영했나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안성맞춤 미래교육지원센터 팀장 허혜경입니다. 안성맞춤 내고장 역사 문화 체험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관내 문화유적지나 박물관, 아트홀 이런 데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5대가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나갔고요. 예. 몇 회를 물어보잖아요. 몇 회. 185대. 그러면 한 번에 네. 185회라고 보면 됩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동시에 한 날이 아니고 네네. 학교에서 이쪽 학교로 원하는- 하루 보냈고 저쪽 학교로 하루 보냈고 이제 네. 몇 학교가 혹시 참여했습니까? 학교 숫자는 잠시만요. 학교별로 이제 버스를 지원하는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한 학교가 35개 정도 지금 35개 되는 걸로 학교 알고 정도요? 있습니다. 버스만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 버스 지원 사업. 자 그러면은 여기 사업 제안서라든지 결과 보고서가 없겠네요. 내고장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아 별도로. 이거 저기 사업 제안서하고 결과 보고서 있습니까? 결과 보고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디에 갔는지는 지금 그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결과 보고서는 예, 예. 마지막에 들어옵니까? 네, 그럼 네. 우선 먼저 좀 주시고요. 결과 보고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종료되면 네, 네. 네, 그때 좀 결과 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은 안성시 관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학교에서 그 체험처를 가면은 체험비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체험비 왜냐면 동네방네 역사문화 체험을 갔는데 네. 만약에 바우덕 행사에서 네. 행사장을 학생들이 왔어요. 유치원 학생들이 초등학생 학생들이 평일날 보니까 오더라고요. 왜 뭐 거기가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운산에 있는 목재 체험장 같은 네. 그런 곳에 이제 왔다 친다면 거기에 체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세트라고 볼 수가 없고 따로따로인가요? 하나는 버스비만 대주고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할 체험비만 지원해주고 버스비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학교 차량으로요. 예, 예. 네, 저희가 지원해주는 차량으로 오는 경우도 그러면 있고. 이거는 버스도 필요하고 체험비도 필요하면 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신청하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따로 만약에 우리는 버스가 있으니까 체험비만 주면 된다 하면 네, 체험비만 주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체험하는 체험 장소 네, 네. 나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거 사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거기 지정을 하면 그 체험터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자, 376쪽 제가 세 개 있습니다. 질문 아직 3개 남았는데요.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 16억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보니까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올해는 18억 7,2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신청 금액이 좀 줄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보면은 미래교육 컨텐츠 제작이 있거든요. 제작비가 2,200만 원입니다. 혹시 이 컨텐츠를
매년 제작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은 그 VR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걸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거고요. 그 올해는 안성맞춤 랜드하고 향교 3곳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해서 아이들이 안경을 끼고 가상으로 그 안성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내년에는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 하셨고 네. 내년에는 지금 3개소 이제 계획을 네.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네. 제작을 해서 배포하시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맞습니까? 네, 거기 맞습니다.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매년 장소가 다른 네, 곳으로 바뀝니다. 다른 곳을 하신다는 네, 얘기죠? 많은 곳을 가상 체험할 수 있게 새로운 곳을 계속 2-3개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혹시 어디다 맡기십니까? 저희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다 맡기겠습니다. 예. 아, 그러십니까? 지금 그 미디어 센터 저희 개관한 거 알고 계시죠? 거기 가서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거라고 설명을 좀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도 그것도 동아방송에다가 지금 이제 위탁을 맡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동아방송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 미디어 쪽에서 하는 게 경비면이라든지 지금 장비가 제가 이제 그 개관식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주 우수한 장비로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놨으면 활용도를 그쪽에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보면은 16억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60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관내 유초 중 고등학교 전체에 그 지원하고 있고요. 그 네. 학교당 그 학교별 이제 특성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학급 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감소된 거는 학급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 여기 이미 60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예.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뭘 지정을 해서 주진 않고요. 학교마다 필요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뒤에 체육도 있고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도 있습니다. VR 콘텐츠 제작도 보니까 있는데 이건 아까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바로 뒷부분에 보시면요. 380쪽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교육사업. 여기에 보면 3D 프린팅 교육도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기 봤을 때 지금 현재 미디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보니까 좀 미디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뉴스도 거기서 해볼 수도 있게 하고 방송도 서로 할 수 있게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송실들이 준비되어 있던데 지금 이제 기존 거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디어 센터가 개소를 했다면 거기도 많이 활용을 해야 그 개소한 취지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 년도에 사업을 넣으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이제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줄이자기보다는 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 참여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는 뭐
유튜브 하는 그런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는데 그곳에서 뭐 앵커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좀 꿈을 좀 키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네, 좀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디어 센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좀 보다 많은 사업으로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청년 정책 추진을 보시면요. 이게 무주택 청년들이면 모든 청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임차 보증금. 안성시 거주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네. 청년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요.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분 정도가 지원받으셨죠? 올해 현재 한 4분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좀 많이 확산될 거로 보고 50분 있습니다. 정도는 신청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월세 지원을 보시면요. 이게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시급 2개월을 다 준다는 건가요? 예, 12개, 국비 예. 생애 한 번만 주는 겁니다. 120만 원 최대. 120만 원. 네, 월 20만 원씩 120만 원.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한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240만 원이죠? 2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제가 조금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노인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체계적으로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을 위한 복지에는 정작 뭐를 하긴 하는데 정작 이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인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안성시는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주거, 복지, 의료 등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9만 안성 시민 중 25%가 넘는 4만 7천 명의 안성 청년들이 있는데 안성시 행정기구를 보면은 청년과 관련된 부서는 없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청년 전담 부서 신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그 청년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좀 시정에 많이 참여해서 좀 정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 시기가 학업이랑 취업이랑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 지금 청년 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우리 같이 청년들이랑 관과 청년이 같이 하는 거 좋은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관에서도 시에서도 이제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청년 전담 부서가 필요한 걸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직제 개편하면서 평생이 빠져나가면 이제 교육이랑 청년이 남는데 그때 저희가 고민하려고 했던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 안 되면서 또 다시 청년 부서가 전담 부서가 신설이 안 됐는데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저희랑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학생 아침 간식 지원 있죠? 예. 그 한 번도 안 한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합니다. 이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이렇게 해서 두 곳에 뭐 하든지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잘 파악해서 다음번 사업에 더 추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12억 9천만 원이면 13억 정도잖아요. 잘 좀 생각해 보셔서 예, 나중에 개수 조정하세요.
네, 정통훈 의원님. 예, 정토근 의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꼭 좀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건데, 청소년 힐링 공간 휴카페 지원입니다. 순수 10이고 5,6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5,84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상근 인건비, 시설 유지비, 바리스타 실습, 제빵 교육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이다 이렇게 써갖고 이용자 수가 5,000명이 목표였는데 5,014명이 이용했다 해서 성과 102.8%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청소년 휴카페 그 제가 알기로는 커피 아니 그 카페에서 마시는 음료 네 저기 비용이 뭐죠? 이거 사서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내고 그 아닌가요? 다 무료 제공인가요? 무료? 100%? 그런데 지난번 그러면 우리 이 카페가 어디 다른데 또 있나요? 행감 때 보니까 수익금 발생된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 휴카페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 아마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청소년과에서 지금 카페 또 이용하는 거 있지 않나요? 이거밖에 요것만 없습니다. 요것만 네. 있습니까? 네. 그럼 아마 다른 데 카페에서 그러면은 수익금이 발생했나 본데 요거 요렇게 지금 바리스타 교육시키고 실습해보고 해서 거기서 직접들 내리나요? 실습을 한다는데 이 인건비가 그 교육을 시켜주는 바리스타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거기 청소를 해주시는 분 인건비인가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를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아 그분이 그러면 바리스타이시면서 네. 그 자격증 있으신 분이 예. 그러니까 그냥 비워두고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스타 겸 거기 관리자분이신 거네요, 이분이. 그러면 나머지 비용들은 거기 제빵 교육도 그분이 직접 시키십니까? 그러면은 제빵 교육도 여기 등이라고 써 있어서 네. 이런 교육들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지금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은 해마다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제빵 교육 같은 경우는 관내 저희 학원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걸 겁니다. 받으러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럼 여기 휴카페 저기 제빵 교육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는 그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을 그 휴카페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휴카페에서 하는 교육만 여기 쓰여져야지. 지금 보면 바리스타 실습은 거기서 직접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제빵 교육은 아무래도 그 기계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만 써야져 있고 여기는 보면은 그냥 카페 개념 저기 청소년들이 한마디로 거기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면 그걸로만 해야지 마치 제빵 교육까지 거기 다 시켜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면 안 되죠. 사업 내용에 시키지도 않는 거를 여기다 써놓으시면 다음번에 다른 쪽을 보다가 바리스타 교육이 들어있으면 아니 여기서 시키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여기서 왜 시키냐고 이렇게 지적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교육을 틀림없이 안 시키고 있다면 제빵 교육 등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제빵 자체가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휴카페 지원에는 사업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사업비의 집행 내역의 일부로 저희가 기재를 한 건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다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지금? 네, 제빵 그렇습니다. 그 가르쳐 주는데. 체험 교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거를 나누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빼놓고 또 다시 이제 샵을 거서 이제 제빵 교육은 이렇게 실습을 시키는데 제빵 교육을 한다. 그래갖고 거기는 뭐 전문기관 이용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지금 혼선이 없는데
제빵교육 하면은 휴카페에서 마치 제빵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업 그 내용이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